세상 어디에도 없는 돈이 그냥 들어오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상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직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그럼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갑자기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 갑자기 화가 나는 생각들,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의식에 있는 습관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계발에 대해서 말해온 수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반복해서 넣어라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빙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또 넣기 위한 방법으로 마치 수행하는 것처럼 긍정 확언을 매일 외치고 팔 아픈데 100번 쓰기 하고 미라클 모닝이라며 억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되셨나요? 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되지 않았던 이유는 각자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억지로 넣으려만 해서 저항이 동시에 생긴 결과입니다.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 작동 방식을 알려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는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는 수많은 일상 속으로요. 수많은 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죽을 때까지 돈을 점점 더 많이 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순 없을까? 저는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태가 되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책을 500권 이상 읽으며 유튜브로도 200권 이상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게 된 것을 핵심만 추려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제 인생 걸고 실험해봤던 것들 중 실제로 통했던 것들만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인 수리아키님의 수업을 받으면서 고양된 상태를 유지하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 세팅 핵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중 첫 번째를 구독자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자 이 강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상태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마인드무비를 요청하셨던 천여 명 분들의 소망도 결국 이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강의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가 15만 원인데 혜택이 20만 원입니다. 오히려 5만 원 이득인 셈이죠.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퍼서 드리고 함께 그런 상태에서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살며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먼저 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결제 방법과 강의 수강 그리고 혜택 관련은 해당 영상의 더보기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 1강 모험의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직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 구조가 진리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하죠. 땡!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됐던 겁니다.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열정적으로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한 부담이 느껴집니다. 어디선가 막 부담이 느껴지죠. 그 부담, 내면에 이미 부담이 생기죠. 이게 무의식의 작동 방식입니다. A를 생각하면 B를 꺼내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열정이 아니라 부담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집단 무의식 안에 교육되어 있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단어는 열정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부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열심이라는 단어, 그걸 빼봅시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띵, 아무 생각 안 나시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대체 뭘 해야 돼?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찾는 여정을 떠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게임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 자체가 게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본으로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키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키가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현재 하는 취미 활동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추리고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써보려고 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한 글자도, 단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왜 못 썼을까요? 단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제가 나를 어떻게 보지? 이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러니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면 좋을지에 대한 가면만 쓴 채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살아왔으니까 실제로 한 글자도 못 썼다는 거죠. 만약 쓰기 시작했다 해도 내가 이걸 실제로 좋아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이 나를 볼 때 내가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한 건가? 아니면 그냥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가?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 가면을 떼어내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가면이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가면은 진짜 나가 아니에요. 오늘 이 가면을 벗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것을 찾지 말고 싫어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때로는 정답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답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죠. 뇌는 유전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더 잘 기억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냥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맹수의 위협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건 수많은 책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뇌는 그렇게 느리게 진화했지만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했죠. 지금은 맹수의 위협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계해야 할 때죠. 맹수는 이제 동물원에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뇌는 맹수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역이용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것 찾으려 해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가정하에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싫어하는 것을 찾으세요. 싫어하는 건 리스트를 적으려 하면 좋아하는 것을 적으려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술술 적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고 적어보세요. 제가 멈춘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 게임에서 모험의 시작을 위해 자신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것들은 몇 가지 뽑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결국 대부분 공통적인 것들을 싫어해요. 화장실 청소, 설거지, 빨래, 인간관계에서 이기적인 사람, 부정적 말만 하는 사람, 반복적이고 귀찮은 일, 비교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평가당하는 것, 출퇴근, 기다림, 스케줄, 제약, 약속 강요, 행정 업무, 미래 걱정, 변화 강요, 결정할 것이 많은 상황, 실패 가능성 등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 대부분 모두 싫어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왜 그걸 계속해야 합니까? 그 싫어하는 것을 참고 하는 사람은 그게 미덕이라며 속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만든 가면에게 그게 미덕이라며 그리고 나중에 좋은 날이 있다며 속고 있는 거죠. 싫어하는 것만 계속하면 좋은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에게 영감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그 싫어하는 것을 하는 우리 자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만들었던 내 캐릭터들, 거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이 공통적인 싫어하는 것 중에 자신이 특히 마음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여기에 없는데 자신만 쓴 특별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적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출퇴근, 눈치 보는 것, 사내 정치, 참아야 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혼자서 충분히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내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보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일단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자본 창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할 수 있었죠. 이게 쓰고 난 뒤에야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쓰고 난 뒤에야 제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갖춰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먼저 생각이 갖춰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만들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만약 인생이 우상향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여기엔 수많은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우주의 작동 원리, 무의식의 작동 원리, 에고의 작동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들을 강의를 통해 알게 되시고 결국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첫 강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쓰는 행위로 스스로 자신을 달리 보는 마법이 실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험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것. 내가 직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쓰는 행위로 실제로 고민해보고 찾아보기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행위로 바꿀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한다고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아요. 무의식이 작동하는 것을 활용하려면 오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감 중 가장 특출난 것은 시각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써보세요. 자신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기 위한 것을 말이죠. 아직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도 고민의 시작을 이미 무의식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을 계속해서 무의식에 넣으세요. 그냥 알고 넣는 것과 모르고 넣는 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원해 드릴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인생 경로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잘 풀리면서 고속도로를 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인생은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반면 싫어하는 것에 저처럼 쓰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모두가 같지 않으니까요. 우리 개개인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의 경험을 쌓아야 돼요. 저와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솔직하게 쓰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을 써보세요. 아직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1강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싫어하는 걸 써보라는 거잖아.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쓰는 것과 알고 나서 쓰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무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먼저 찾은 거예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정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무의식에선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해가 가고 납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는 채 일단 쓰라고 해서 쓰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것 찾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싫어하는 것부터 한번 써보세요 하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쓰긴 썼는데 이걸로 내가 뭘 변화해야 할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채 쓰면 일단 쓰라고 해서 쓰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동을 해버린 꼴이 됩니다. 뇌 자체가 안 그래도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냥 해버리는 행동은 기억에 담지 않도록 설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후에도 다룰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요. 다음 강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쓴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요. 그것이 뭐가 될진 저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끄집어낼 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